차별금지법 만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인간이 존엄하냐고. 그랬더니 그 의원이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인간이 존엄한 것은 근거가 없답니다.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답니다. 여러분, 인간이 존엄하지만 왜 존엄합니까? 인간이 무엇 때문에 존엄합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사람은 인간이 존엄한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만든 법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당에서 이 법을 발의하면서 전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인권위원회가 말합니다. 자기들이 조사를 했더니 대한민국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사의 설문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원할 겁니다. 이러한 사회를.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간단한 법률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각종 종교, 정치적 사상,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묻지 않고 단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찬성이라고 답한 비율이 88.5%라고. 그렇다고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들어간 그러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냐고. 그랬더니 단 26.3%만 찬성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것이 더 타당한 결과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국민들은, 기독교인만이 아닌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도 그렇고 인권위도 그렇고 또 하나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적어도 체제적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만들 뿐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처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보면 여러 가지 각종 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물론 처벌을 형사처벌로만 생각하신다면, 불이익 조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통해서 찾아보십시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을 처벌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뜻에 의하면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것을 다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차별행위라고 판단되면 1차적으로 시정공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시정공고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행강제금이 얼마냐? 3천만 원 이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천만 원이 한 번이냐? 아닙니다. 언제까지 부과하느냐? 이행할 때까지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 가치에 반하고 여러분의 표현의 자유에 반하고 양심에 반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인권위가 3천만 원을 내든가 아니면 이 법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거듭 처벌하겠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처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인권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3천만 원 내고 버틸 수도 있지만 그 위에 뭐가 남아있느냐? 손해배상이 남아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통해서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은
일반 손해배상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최하 500만 원부터 그리고 피해액의 2배에서 5배까지 하한은 500입니다. 그러나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차별행위라고 지목되면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언제 얼마나 더 클 수 없는 그 금액을 여러분이 내셔야 합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이 파탄이 나고 학교가 파산이 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정말 그러한 것들을 눈에 앞에 보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것을 해놓습니다. 무슨 말이냐? 차별행위가 있다는 것을 주장만 하면 그 행위가 차별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한 피해가 없다는 것을 모두 상대방이 즉 피고가 전부 입증해야 됩니다. 이러한 체제는 전혀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민소법에는 불법 행위는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고의, 불법, 위법성, 책임, 피해액 모든 것들을 다 입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게 잘못 악용되면 실제로 피해 입지도 않으면서 내가 피해 입었다고 주장해서 상대방을 곤란에 빠질 수 있고 또 상대방을 입증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정말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부담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가해자가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려고 준비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보고 불이익한 조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에 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서 일어난 사건 아십니까? 한동대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다자 성애를 주장하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성노동이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즘 강연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지 말아 했습니다. 시험기간도 다가오고 그렇게 허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은 그 강연을 강행해서 결국은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랬습니다. 사과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이들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어쩔 수 없이 그 학생을 징계했습니다. 그랬더니 국가인권위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징계가 잘못됐다고 처리하라고 시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로 그 시정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한동대는 그 공고를 거부했지만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만약 통과가 되면 시정 공고에 그치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시정명령 또 징벌적 손해배상 더 나아가서는 그 학생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고 해서 잘못하면 그 총장님은 정말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법이 차별금지법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법의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독소조항과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 57개나 있는데 여러분 이 법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안 여러분 됩니다. 이 법을 알면 기도하고 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주위의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알려서 이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박수로